김대호 TV의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중개사법 2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 제도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자, 이 28번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을 받는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실무에 관련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고발의 건수는 자, 규정에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래서 중개사법의 조항에 의해서 이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해야 되죠. 이 열거되지 않는 항목을 신고한 것은 포상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46조의 포상금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열거를 돼 있기 때문에 이 열거된 항목을 자, 항상 기본적으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자, 폐업에 중개업을 한 자도 포함이 됩니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3번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대여 받은 자. 4번 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표시 광고를 한 자.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자,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자, 6번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게 하거나 단체 구성원 위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자, 7번 누구든지 이건 일반인도 해당합니다. 일반인에 대해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맘카페 같은 거. 그래서 여성들이 맘카페 주부들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협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 일반인들도 해당합니다. 이 일반인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관청이 이런 대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포상금 지급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를 보조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국고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0분의 50% 이내로 보조받을 수 있지 전부를 보조받는 건 아닙니다. 자, 포상금 지급 내용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합니다.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으로 정액제입니다. 5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각각 25만 원씩 균등해서 안분해서 배분합니다.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때는 최초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늦게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죠.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5만 원씩 안분해서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될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아야 됩니다. 미리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걸 나중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지 않아요.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아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등록관청에 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포상금 주세요 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자, 포상금을 준다. 오면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형식상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리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자, 지급이 결정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2개월이 아니에요. 자, 포상금을 지급을 결정하면 1개월 이내, 한 달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고, 자,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부터 포상금을 줍니다. 기소유예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사가 죄는 인정하지만, 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 걸 말하죠. 기소유예부터 포상금을 주니까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에 회부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공소가 제기되면 기소유예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을 받는다는 거. 유죄든 무죄든 관계없습니다. 자, 무죄 판결 받았다 해서 포상금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신고했다는 신고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공소 제기는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포함해서 무조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검사의 무혐의 처분, 그 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했다든가 불기소 처분했으면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법률 조항에 열거되지 않는 항목을 신고한 건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게 중개의뢰인과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한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하는 것은 자, 중개사법은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신고했다 해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는 중개사법 위반은 맞는데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자 또는 쌍방 대리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신고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지만 자, 신고한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직접 거래와 쌍방 대리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초과 중개수수료를 요청해서 이걸 신고한 자, 초과 중개수수료 신고한 자도 포상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초과 중개수수료 자, 지급에 요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처벌을 받지만 자,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거, 검사의 무혐의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그 다음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초과 중개 수수료 요청, 초과 중개 수수료 수수, 이것은 자, 처벌은 하지만 자, 중개업자의 처벌하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은 검사의 기소유예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고 검사의 공소 제기도 당연히 지급받습니다. 유죄든 무죄든 기소유예부터 포상금은 지급 대상이 받는다는 것. 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의 무혐의, 검사의 불기소, 그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초과 중개수수료 수수, 이것은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8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의 대상이 아닌 거. 당연히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포상금 대상이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것도 포상금 대상이 되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도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수받은 자, 양수 또는 양수 받은 자도 전부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받은 자도 대상이 된다.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이 직접 거래 쌍방대리, 그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 수수, 중개 보수료 수수하는 것은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5번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초과중개 수수료 수수, 그 다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은 자, 중개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은 5번으로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는 거 정답은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